오늘도 진짜 한국스러운 이야기 같이 나눠볼까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한국 문화부터 한국 사람들도 진짜 그러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볼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That's so Korean!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첫 에피소드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025년 5월 2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첫 에피소드를 올렸는데요. 다행히도 많은 분들께서 제가 올리자마자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셔서 저도 정말 좋고 감사하고 또 뿌듯하고 설레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로 재미있게 준비를 해볼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저희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근황 토크 하고 가겠습니다. 몇 가지 공유를 해드릴 만한 소식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알아차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 머리의 뿌리 부분을 염색을 했습니다. 와! 첫 소식. 뿌리 염색. 한국어로는 뿌리 염색을 줄여서 뿌염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굉장히 발음이 귀엽죠? 뿌염. 아무튼 뿌염을 이렇게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 로고가 그려진 열쇠고리랑 짠! 이런 가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집에 있는데요. 바람막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마침 내일 어떤 촬영을 나가는데 그 옷을 입고 저 가방을 메고 이 열쇠고리는 어디에 달지 잘 모르겠지만 열쇠고리도 아마 가방에 달고 나간다면 제가 프로 유튜버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냥 보내주신 건 아니고요. 어떤 교육을 들었는데 제가 거기서 퀴즈를 열심히 풀어서 무려 2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무튼 유튜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네, 이게 좀 저한테는 좋은 소식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4월의 마지막 날인 4월 30일에 연세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특강을 하러 다녀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특히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학생분들에게 강연을 하러 다녀왔어요. 그분들의 전공은 한국 문화여서요.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해외에 어떻게 알릴지에 대해서 이제 배울 그런 대학생 분들이셨는데 제가 유튜브 트렌드 그리고 여태까지 만들었던 여러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소개하는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라떼는 잠시 옛날 옛적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정말 원했던 전공이 바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렇게 콘텐츠 혹은 다른 재미난 방법으로 알릴 그런 전공을 대학생 때 하고 싶었었는데 저 때는 없어서 제가 국문과 그리고 산업 디자인과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전공을 선택해서 배우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융합적인 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도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서 강연도 하고 저의 10년간의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 이렇게 좀 재미나고 공유하고 싶은 좋은 소식이 많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저희 가족 톡방에 올렸는데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유튜버라는 게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 가서 제가 뭔가를 하는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근황 토크로 시작을 해서 부모님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이렇게 부모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주제가
어버이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어버이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5월 8일은 맞습니다. 어버이날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를 하는 그런 날인데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이 순간부터 너무 게으르지만 않는다면 어버이날 당일인 5월 8일에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아무튼 5월 8일은 한국에서 어버이날입니다. 저는 처음에 전 세계에서 어버이날이 모두 5월 8일인 줄 알았어요. 5월 8일에 어버이날을 기념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한국의 경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는 1956년부터 5월 8일이었다고 합니다. 날짜는 이때부터 5월 8일이었고요. 다만 용어가 이때는 어머니 날이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1973년에 현재의 용어 어버이날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국어에서 어버이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의미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버이날 혹은 어버이 은혜 이런 특정한 단어에서만 어버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혹은 부모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세계의 이제 다른 어떤 나라의 경우는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이렇게 따로따로 기념하는 곳도 있다고 하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북한의 경우는 11월 16일이 어머니의 날이라고 하네요. 기념하는 달도 다르고 한국은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날로 기념을 하는데 북한은 어머니의 날이네요. 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버이날에 과연 무엇을 할까요? 일단 어버이날 하면 생각나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카네이션을 드립니다. 네. 이게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 때 빨간 색종이를 열심히 오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버이날이 되기 며칠 전 학교에서 그런 시간을 줘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는데 보통은 핑킹 가위로 이렇게 가위 날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가위로 빨간 색종이를 오리면 그 카네이션의 꽃잎 모양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오려서 그 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또 학교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의 어렴풋한 기억에 어버이날 노래를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음이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딱 하나 기억나는 그 첫 소절이 뭐냐면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런 저런 행사를 학교에서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일단 꽃집에서 꽃을 사서 드립니다. 예전에는 빨간 카네이션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너무 예쁘게 색이 잘 나오더라고요. 연한 분홍색, 주황색, 그리고 또 빨간색도 다 같은 빨간색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밝은 빨간색, 붉은색 이런 꽃들이 있어서 요즘은 그렇게 여러 가지 색이 섞인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를 사서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한 번은 조금 색다르게 해보고 싶어서 비누인데 되게 얇은 비누예요. 비누로 만든 카네이션이 있는 어떤 박스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누 꽃 박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것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생화가 제일 예쁘고 좋더라고요. 향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사진에도 잘 나오고 해서 저와 제 동생의 경우에는 꽃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버이날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을 주제로 한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 중에 꽃이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꽃을 좋아하시고, 저희도 뭐,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꽃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 기본으로 준비를 해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어버이날에 자주 하는 선물이 효도 관광이라고 해서 아예 부모님을 여행을 보내드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비행기, 호텔 이런 것들을 결제를 해서 부모님 두 분만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부모님과 여행을 같이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효도 쿠폰이라고 해서 이렇게 쿠폰을 만들거나 인쇄를 해서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작성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하기, 아빠 구두 닦아주기, 심부름하기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버이날은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날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빠서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면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로 안부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효도를 좀 중시하다 보니까 같이 꼭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뭔가 잘 못 챙겼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들면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건 사실이죠. 좀 효도를 못한 것 같고 불효한 것 같고 네, 그런 기분이 드는 날인 것 같아요. 5월이요.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많거든요. 일단 5월 5일은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트나 백화점 가시면 어린이를 위한 행사부터 어린이날 선물이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로봇, 인형 등등등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선물들이 많고요. 바로 3일 뒤인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5월이 좀 이래저래 다양한 행사가 많은 날이라고 느껴집니다. 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 쉴 수 있어요. 휴일입니다. 그 밖에도 5월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으로 하면 다른 날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5월에 있어서요.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에도 5월에 휴일로 쉬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5월 하면요. 항상 행사도 많고 이래저래 선물하느라 나가는 돈도 많고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5월은 황금 연휴라고 해서요. 연차를 잘 내고 하면 거의 6일이나 쉴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6일은 대체 공휴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1일부터 6일까지 최장 6일을 쉴 수 있어서 제가 아까 효도 관광이라고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렇게 기념해서 5월에 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국내로는 제주도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양림이 있는 곳 혹은 바닷가 근처 이런 데를 가는 것 같고 해외로도 많이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행사를 보내고 나면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면 5월 중순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버이날 선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어버이날 선물이 과연 뭘까요? 바로 현금입니다. 자식들이 주는 돈을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사실 성인이 되어서 직장이 있거나 밥벌이를 하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그때부터 현금을 용돈처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부모님들께서 현금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부모님께 어버이날에 과연 어떤 선물을 할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카카오톡이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 메신저 앱에 선물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순위를 봤어요. 어버이날 탭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장 많이 드렸나 봤더니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한 홍삼, 건강즙,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우나 전복 같이 몸의 보양을 위한 그런 식품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저랑 동생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어버이날에 현금을 포함해서 되게 다양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안마기의 경우에도 어깨를 안마할 수 있는 그런 안마기와 눈을 마사지할 수 있는 마사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매번 다르게 해서 드렸고, 그 외에도 배즙, 홍삼, 비타민 이런 것들을 드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해도 새로운 선물이 생각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동생이 꽃을 사고 제가 식당에서 밥을 사는 것으로 조금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저희끼리. 그리고 물론 저희도 현금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밥을 사는 게 얘기가 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요. 저희 가족은 어버이날에 한정식 집에 갑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돌솥밥을 좋아하시는데요. 보통은 돌솥밥을 포함해서 한국어로 상다리가 부러진다라고 하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밑반찬이 쫙 깔린 그런 한정식 집에 갑니다. 밥도 잘 나오고 밑반찬도 맛있고 이런 식당에 가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경치까지 좋은 식당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예약도 미리미리 하고 어버이날에는 또 주차가 잘 되는지 그런 식당인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느라고 좀 정신이 없이 며칠이 지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예약을 해서 드디어 제가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의 경우는 이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면 동생이 준비해준 그런 꽃 바구니와 카드가 있을 예정이에요. 네, 저희는 그렇게 어버이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선물하니 생각난 게요. 요즘에 정말 기발한 선물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용돈 케이크인데요. 겉으로는 일반 케이크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용돈을 이렇게 말아서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얇은 필름 안에 돈을 넣고 현금을 넣고 그거를 돌돌돌돌 말아서 케이크 안에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깜짝 파티, 서프라이즈 개념으로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 선물인데요. 부모님께 초나 토퍼를 당기라고 합니다. 부모님 이거 당겨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문도 모르고 부모님께서 잡아 당기시면 이렇게 줄줄이 소세지처럼 돈이 쩌르르르르 하고 뽑히는 그런 형태의 케이크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저희도 이걸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랑 제 동생이 주문한 상품의 경우에는 총 60장의 얇은 OHP 필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저희가 자유롭게 돈을 채워 넣고 말아서 케이크 안에 숨기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가지고도 동생이랑 약간의 실랑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60장의 OHP 필름을 몽땅 10,000원권으로 채운다면 총 60만 원이니까 금액이 저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긴 하지만 또 한국에는 고액권이 있어요. 5만 원권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딱 처음부터 뽑으시는데 10,000원부터 나오면 좀 실망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러면 5만 원권으로 채워볼까? 했는데 금액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작을 5만 원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중간부터 10,000원이 나온다면 이게 더 실망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의견이 좀 분분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5만 원권으로 시작을 하다가 10,000원으로 끝나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랑이 끝에 동생과 케이크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깜짝 파티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시다 보니까 그 케이크를 보자마자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저건 용돈 케이크다.
얘네들이 저 안에 용돈을 넣었구나 라고 미리 알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는 실패했다는 그런 이야기. 네. 그치만 뭐 금액을 떠나서 그런 용돈 케이크를 준비해 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워해 주시더라고요. 용돈 케이크 하면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에게 어버이날은 약간의 부담이 있다. 부모님께 뭔가 선물을 드리든 용돈을 드리든 같이 시간을 보내든 혹은 여행을 보내드리든 뭔가를 준비를 해서 잘 만족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압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뭐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한 가지 미션처럼 느껴집니다. 5월이 다가올수록 어버이날을 좀 잘 보내야 된다라는 압박이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케이크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요. 토퍼라고 해서 케이크 위에 꽂거나 올려서 장식하는 그런 장식품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토퍼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케이크를 주문 제작 케이크라고 하는데 케이크 안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그런 케이크도 요즘에 많이 하는데요. 주문 제작 케이크까지 준비를 못했다면 저는 토퍼라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생일, 다른 기념일에 사용할 수 있는데 특별한 문구가 써 있거나 어떤 사진이 있거나 뭐 일러스트, 그림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퍼가 케이크에 꽂혀 있으면 상대방이 준비를 해주고 신경 써준 느낌이 나더라고요. 또 사진 찍을 때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그래서 저랑 동생도 어버이날 토퍼를 많이 주문했었는데요. 올해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구를 좀 찾아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버이날에는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요게 좀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던 문구인 것 같고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문구도 있고 저희는 한 2년 전에 되게 감성적인 문구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꽃보다 아름다웠을 당신의 청춘에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길지는 않았을 텐데, 네. 뭐 그런 느낌의 문구였고, 그리고 또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문구도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이런 행사에 무난하게 쓰일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카네이션 꽃다발 모양의 토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선물도 많고 좀 이색적인 이벤트나 상품 같은 것들도 많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어버이날인 만큼 어버이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부터 어떤 선물을 하는지까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이렇게 따로 기념을 하는지 혹은 한국처럼 합쳐서 기념을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날짜가 한국처럼 5월 8일인지 혹은 다른 날짜인지 또 알려주시면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